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창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장경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안양시장이 제출한 집행부 발의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 제4항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제5항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제6항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7항 안양시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시고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및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장경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대표 발의하고 최병일 의원, 김정중 의원, 김보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 환경 오염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대상을 규정,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서 지원 내용 및 자원봉사자 지원을 규정, 안 제7조에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제가 공동 발의한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센터, 노인복지회관, 도서관 등 평생학습원 내 각 부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담당 부서와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평생학습센터 및 노인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 강사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에서 평생학습센터 등의 이용 및 사용료,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저와 최진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평생학습센터 등과 함께 규정되어 있던 시립도서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례로 제정하여 도서관 고유의 기능과 운영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부터 안 제13조에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에서 안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9조부터 안 제24조에서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김보영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저와 김정중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야생동물 및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간과 자연의 평화적 공존을 이루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서 피해 예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야생동물 피해 예방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저와 장경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급 천연 펄프로 구성되어 재활용 가치가 높지만 타 품목 대비 재활용률이 낮은 종이팩에 재활용률을 제고하며 시민들의 종이팩 분리 배출을 확대하고 분리수거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연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서 종이팩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 안 제5조에서 종이팩 분리 배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종이팩 분리 배출 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 종이팩 분리 배출 확대를 위해 교육, 홍보하고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 보상 근거와 종이팩 재활용 시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난영 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님, 항상 아동의 행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709호 안양시 아동친화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최종 보완 공고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체하고 있던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각 위원회의 고유 기능을 명확히 하고 아동권리 옹호 간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아동의 권리 책임 침해 시 신속한 조사, 구제 및 정책 개선을 원활히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구성, 해촉, 결격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13조의 2 아동권리 옹호관 위촉 및 기능 등에는 삭제하고 안 제7장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아동권리 옹호관의 설치, 구성, 기능, 임기 및 활동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별도의 예산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7월 14일 성별 영향평가에 따라 관련 부서에 의뢰한 결과 개선 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2025년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 실시 결과 별도의 시민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난영 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혜영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입니다. 의안번호 711번 안양시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안양시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의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양시 3회 민간 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시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 및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고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목적으로 2001년 5월 개소하였습니다. 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가치 있는 누림에서 시설 및 사업 운영 전반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자립 지원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 경험을 갖추고 있는 기존 수탁기관과의 민간 위탁 재계약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 및 청소년 활동 지원 등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가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신뢰할 수 있는 보호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영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 전문위원 조순영입니다.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심사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 법령, 입법 예고 결과 등은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2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주거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불편과 갈등을 해소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안양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0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야생동물 및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입니다. 17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종이팩의 재활용 촉진과 이를 위한 분리배출 활성화 및 효율적인 수거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순환 경제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1쪽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32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평생학습센터, 노인복지회관 및 시립도서관 등 평생학습원의 각 부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담당 부서와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시립도서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를 제정하고 본 개정안에서는 평생학습원에서 담당하는 평생학습센터와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8쪽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입니다. 49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서관 고유의 기능과 운영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시립도서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도서관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안양시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통합하여 규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3쪽 안양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54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아동권리 옹호 간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최종 보완 사항을 반영하고 정책 추진의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작구의 경우 조례 적용의 명확성 등을 위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하려됩니다. 마지막으로 82쪽 안양시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83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양시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시설 및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안양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추진 전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익수 의원입니다. 네, 과장님 요거는 제가 어제도 우리 과장님이 요거 설명하실 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요 상임 자리에서 한번 공식적으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렇게 올라와 있는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의 제정 취지와 관련해서 뭐 분리배출의 활성화, 효율적인 뭐 수거 체계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너무 공감하고 좋은 조례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근데 일단 우리 재활용 관련돼서 안양시에도 여러 가지 조례들 중에 뭐 보면 안양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도 있고요.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예. 똑같이 재활용 관련된 물품들이 다 얘기가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공식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품목별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품목별로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재활용 관련 통합된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네. 재활용률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서 개별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네, 과장님 안 그래도 제가 요 순환경제 우리 집행계획 수립 용역 요 관련해서 제가 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네. 여기에도 기본적으로 우리 안양시의 폐기물 관리 계획이나 자원순환 재활용 관련된 계획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정안에 올라와 있는 이 내용에서도 보면 순환경제 기본적인 그 연차별 집행 계획에 연계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자원순환 기본 조례랑 이거랑 큰 관계가 뭐 크게 차이가 없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조례 안에 네. 그 계획을 재활용 부분, 재활용률 촉진이나 그런 어떤 계획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
단계별 그 계획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서 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 네.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 뭐 여러 가지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게 우리 우유팩 종이팩을 이렇게 재활용하는 부분에서 몇 년 전까지도 정말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려 하다가도 잘 안 되고 하는 이유가 공정상이나 경제적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업체적인 문제들도 있는 거고, 이거를 뭐 물론 회수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갖다 줘야 된다는 그 물리적 제약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인간의 우리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슈퍼빈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해피 슈퍼빈 맞죠, 그죠? 예. 그 분리 장치를 한다 했을 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봤을 때에 물론 실효성은 있다고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 안양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보면 별표에 기본적으로 안양시에서 폐기물 중에 재활용 가능한 품목들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별표 위에. 예. 이 조례만 바라본다 그러면 정말 이 별표에 있는 재활용 물품들이 다 개별 품목 조례로 다 제정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닌가요? 아, 그런데 그 품목별로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 네. 특수성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조례한 내용들 중에 재활용 가치가 다른 재활용품보다는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높게 되는데 왜 지금 안 될까요? 아, 그거는 이제 재활용이 좀 저조한 상황은 재활용품에 대한 종이팩이나 멸균팩에 대한 어떤 분리수거 체계가 분리배출하는 그런 상황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특히 요즘은 멸균팩에 대한 생산이나 멸균팩을 이용한 그 생산 제품이 많이 배출이 되다 보니까요.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갔었는데 그게 까다롭고 소비자가 그것을 이용을 하고 배출하는 데 있어서 인식도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분리수거 체계라든가 그런 시스템 그런 게 이제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전용 배출 함이 없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종이팩 재활용 부분에 대한 아마 인식이 좀 낮은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안양시 자원순환기본조례 아니면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여기에 그 방금 말씀하신 특수사항을 거기에 내용을 탑재를 해서 개정을 했을 때 문제가 되나요? 꼭 이렇게 단독 품목 조례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는 폐기물 관리 조례는 배출 방법에 대한 부분만 있습니다. 네. 배출 방법에 대한 부분만 있고 어떤 이 종이팩 재활용품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나 그리고 고부가가치의 재활용품이다 그런 부분도 없고, 또한 여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으로 분리배출 시스템이 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시에서 어떤 구체적인 인센티브나 그런 어떤 시범 사업이나 그런 것도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아파트 네. 단지별로 무료 수거함 설치가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교육이나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종이팩에 대한 관심도나 그런 게 제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공감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조례 제정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저는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저는 이렇게 조례가 남발되는 것도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그 환경부에서도 보면 시범 사업을 했다가 2년 있다가 다시 폐지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봤을 때에 이렇게 단독 품목 조례로 이렇게 갔을 때에 우리 안양시의 이런 재활용 물품에 대한 이렇게 조례 남발이 우려가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음. 지적하신 부분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 분리배출이 가능한 폐기물 재활용품이 12개 품목이 있는데 그 12개 품목을 통합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예, 개별 조례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별 조례로 해서 12개 품목별로 뭐 그런 조례가 남발될 우려성이 있으니 조례를 한번 재활용이나 12개 품목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아서 통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이런 그 기본 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조례에 이 내용을 넣어서 우리가 재활용 물품을 다 포함시켜서 함께 계획 수립부터 같이 진행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게 제 판단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었고 또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니까 일단 저도 우리 정회 때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은경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그 자원순환가 언제 오셨죠?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 오셔가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오셔서 검토가 되신 거예요? 아니면 전임자가 오신 거예요? 제가 와서 의회에서 네. 검토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 검토 의견이 의회에서 왔을 때 뭐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뭐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서 네.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네. 그러면 그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이나 정책지원관,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시 의회와 안양시하고는 협의는 없었던 거네요? 의견 차원의 예. 의견 제출을 해달라는 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별다른 뭐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서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 이재희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아쉬운 게 네네. 조금 전에 이제 지금은 문제가 없어서 의견이 없다는 표현으로 답을 주셨는데 네. 조금 전에 답을 말씀하셨어요. 네.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뭐 개별 조례의 필요성도 있지만 품목 조례의 필요성도 있지만 그 폐기물 관리 조례에 말씀하신 대로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해가지고 12개 개별 품목이 있잖아요. 네. 이제 이것을 통합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게 정답이죠.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조례 협의가 왔을 때 네. 그런 의견서를 주셨어야 된다는 예,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까지 미처 체크를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종이팩의 재활용에 대한 재고 인식 차원에서 본다면 네. 이 조례는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다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한 것처럼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종이팩을 포함한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한 분리배출에 대한 규정이 이미 있으며 품목 단위의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전체 자원순환 체계 운영 측면에서 일부 중복 및
분산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예, 다만 그 종이팩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는 네. 품목이다 보니까 워낙 이 종이팩이 재활용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활용 가치는 높은데 그래서 제가 특별히 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이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 보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좀 강했습니다. 예, 이제 이게 자꾸 이렇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네,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아가요. 네, 자, 이제 문제는 그 종이팩에 대한 재활용률이 다른 캔이나 이런 거보다 현저히 예. 떨어지잖아요. 예. 이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 제고하기 위해서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개별 조례지만 개별 품목 조례지만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필요성이 있다고 예, 판단됩니다. 네. 예, 그런데 종합과 말씀드린 대로 품목 단위의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전체 자원순환 체계 운영 측면에서 일부 중복 및 분산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일정 부분 네, 공감한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거고 지금 답변하고 이게 지금 일치가 돼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이재희 과장님께서도 지금 그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이제 12개 품목의 배출 방법만 이제 기재가 돼 있는 거예요, 조례에.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세부 12개 품목을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배출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재활용 촉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부분도 공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저는 이 조례 하나만 가지고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반대 논리로 말하면 12개 품목의 조례를 개별 조례로 다 만드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의 조례를 보면 좀 폭넓게 우리 시의 그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보다 폭넓은 조례를 적용을 했는데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12개 품목을 다 통합해서 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용을 시키면 이 종이팩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보다는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일정 부분 공감하셨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향후에는 그렇게 개선이 돼서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니, 향후가 아니라 네. 이제 지금 이게 종이팩 재활용 촉진에 대한 조례에 대한 어떤 순기능적인 부분은 제가 공감을 했잖아요.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 품목에 대한 품목별 조례는 적절치 않은 것이고 네. 이것을 한데 묶을 수 있는 조례, 다시 말씀드리면 가칭 안양시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 담아서 단일 조례로 만드는 게 어떠냐. 뭐 이게 의원 발의가 됐건 집행기관 발의가 됐건 이거에 대해서 뭐 향후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이 곤란하세요? 되게 쉬운 건데.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은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이게 예. 재활용 이거 공부 많이 하셨네요. 답변도 자세히 잘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과장님 답변에 이 재활용 촉진 중에서 왜 종이팩이나 멸균팩이 굉장히 이렇게 다시 회수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예. 발단은 거기서 시작된 거서 그래서 이게 분리 배출이 좀 까다롭고 특히 멸균팩은 더 까다롭고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 소비자가 이거 이용해서 배출하는 그 인식이 부족했고 네. 그런 판단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용 배출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종이팩이나 종이하고 같이 휩쓸려 들어가기 때문에 더 분류가 어렵다고 이 검토 의견 우리 여기서 검토한 의견도 굉장히 좋고 아무튼 재활용이나 중요성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 인식이 좀 부족하고 분리 배출 시스템 구축이 없고 또 단지별로 무료 수거함이 설치가 되고 교육이 된다면 더 많이 이게 멸균이나 종이팩이 수거될 것이다 해서 이거를 양성적인 그 의견을 주셨다가 이제 과사님이 이게 여러 가지 또 우리 존경하는 강희수 의원 또 은경택 의원님이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조례가 너무 하나의 품목으로 된다면 이게 조례가 좀 너무 남발되고 또 이 사업이 시범 사업이 하다가 폐지가 되면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이 12개 품목을 다 함께 묶어서 조례 제정하고 하는 게 그래서 개별 조례 통합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체 12개라. 그러니까는 이 조례가 재활용 종이팩, 멸균팩 이 조례가 필요는 하고 또 이 분리 배출의 12개 품목이 또 하나로 묶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저도 조금 이렇게 혼란이 왔던 거고요. 여기 우리 검토의견서에 보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있어요. 거기 4개 포장재가 있더라고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 수지 재질 포장재. 그 여기 보시면 종이팩이 재활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종이팩은 종이류가 아닌 용기로 분류되어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실제 분리 배출 현장에서 별도 품목으로 분류되지 않고 대부분 폐지와 혼합하여 배출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 멸균팩도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거나 종이류와 함께 배출되는 실정 때문에 멸균팩의 재활용률은 2023년도 기준 2%에 불과한 거 나타나. 이런 문제점을 많이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체를 담아서 하는 것도 참 바람직하고 조례의 남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그러니까 마중물이 돼서 종이팩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요거의 추이를 봐서 12개 품목도 함께 나중에 담아도 되지 않는가 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제가 아까 하나 놓치는 게 있었는데 과장님 안 그래도 그 우리 종이팩 재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리 배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우리가 이 재활용 사업을 하는데 제재가 걸리는 부분이 있나요? 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죠. 상위 법령에 다 어느 정도 다 네. 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범 사업을 저희도 계속 했었지만은 진행할 건 진행하되 저는 우리 시민들의 인식 개선 사업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조례가 꼭 제정이 되고 해야지만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자원순환과에서 우리 재활용 물품에 대해서 이 종이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부분에 있어서 인식 개선 사업으로 이렇게 뭐 동별로 이렇게 거기에 대한 프로모션을 건다든가.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뭐 매월은 못하지만 상하반기 중심으로 해서 홍보기획관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동사회단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배출 방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시스템이 빠르게 배출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게 빠르게 보완 구축이 돼서 진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종이팩 재활용률을 좀 더 높여서 시민들의 어떤 인식 제고 효과나 그리고 안양시가
그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경기도나 수도권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 자원순환 분야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조례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어쨌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담당 부서의 의지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조례 제정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도 모든 의원님들 말씀하시지만은 이 조례 제정 취지는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에 어떻게 가는지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과장님도 좀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가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뭐 추가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예, 방금 우리 김보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종이팩 재활용이란 그 고부가가치 재활용품에 대한 부분이 분위기가 좀 확산이 되고 조례를 통해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분리배출 시스템의 구축 등 제도적 보완이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마련이 좀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이 돼서 우선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은 제정을 해주시면 저희 실무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말씀드렸지만 통합하는 조례가 보다 나중에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요. 그거는 통합해서 가는 방안을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네, 은경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과장님 답변을 보고 질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재희 과장님 답변에 말꼬리를 잡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게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일반주택, 공공청사, 학교 등등의 이런 배출원에 대한 어떤 시설들이 다 지금 안 갖춰져 있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대로라면 예산이 수반되는 재정적인 부담이 조금이라도 있겠죠. 그렇다면 예. 이게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순차적으로 네. 예산의 추계를 올려서 의원님들로 하여금 조례를 심사하는데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도 이게 이제 지금 조례가 이제 취지는 좋으나 공감하나 내용상에 문제가 있고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아까 드렸던 것이거든요. 자, 이 조례와 상관없이 네. 이 조례와 상관없이 집행기관이 됐건 의회가 됐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사항이 뭐라고 보세요? 예산입니다. 예산이요? 네. 근데 지금 예산 추계도 안 올렸잖아요. 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산 반영 여부가 되게 중요해요. 반면에 선언적 조례는 되도록이면 좀 제정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저는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좀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조례의 재정 효과라든가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 거죠. 물론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나 지금 상임위별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부서장이신 이재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지금 이런 기반 시설이 전용 수거함이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어느 정도 아파트 규모의 전용 수거함을 설치할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 추계는 나왔어야 된다.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심지어는 우리 이재희 과장님께서 이 조례에 결론까지 내주셨어요. 아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어쩌고 저쩌고 저는 그 답변은 적절치 않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사항이 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재정적, 행정적 실행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고 예산 추계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재정 효과, 문제점까지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재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용 추계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무료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하게 되면 큰 예산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계획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종합적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라든가 네. 조례 제정 이후의 문제점이라든가 네. 이제 운영상에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잖아요. 네. 그 제 의견에 대해서 뭐 공감하는지 아닌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답변 다 하신 거죠? 예, 이상입니다. 은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이재희 과장님 부사에서 오늘 신고식 제대로 하시는 것 같네요. 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니까 이제 다음 의사일정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제가 이렇게 과장님 어디 계신가요? 거기 계시는구나. 과장님 제가 보다 보니까 어쨌든 2004년부터 2022년까지 18년 동안 A 기관에서 이렇게 위탁을 받았고 그죠? 23년, 24년, 25년이다 그죠? 따지면 그래서 이제 우리 또 기관에서 했는데 평가 점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96점. 100점 만점에 96점. 어떤 부분이 가장 제일 운영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까 과장님께서 그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이 청소년 단기 쉼터라는 게 우리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참 중요한 기관으로 좀 판단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민간 위탁 받는 그 기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좀 더 저는 좀 날카롭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당연히 여기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도 큰 문제가 없으면 다시 재위탁 받는다 이런 고정관념은 좀 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이 기관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저희가 이제 평가
민간 위탁 동의안 보시면 네. 저기 평가 의견에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 기관이 유관 기관하고 저희가 청소년 쉼터라든지 안양 여성의전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지금 만일에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간을 연계해서 작년 기준으로 이제 이용 인원이 50명이었는데 가정 복귀 인원이 13명이고 뭐 사회 복귀가 8명이고 기간 연계도 11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기관과 그 아울리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물론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같으면 뭐 당연히 다른 유사 쉼터들이 꽤 있습니다. 그죠? 청소년 쉼터들이. 네네. 이 쉼터 민간 위탁 공모에 뛰어드는 다른 업체들은 없나요? 기관들은? 원래는 이 3년 전에 저희가 이제 최초 위탁할 때 모집 공고를 하고 3년을 위탁을 한 거고 그다음에 재위탁할 때는 그 공고 없이 네. 의회를 보고를 통해서 민간 위탁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재위탁 심사를 하게 됩니다. 네,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탁 평가에서 네. 80점 미만만 아니면 일단은 재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몇 년 개런티인가요? 6년입니다. 합의. 6년 개런티하고 그다음에는 공개 모집인가요? 네, 다시 공개 모집해야 됩니다. 그럼 다음에 우리 재위탁할 때는 다시 공개 네, 모집한다는 3년 거죠? 뒤에는 다시 공개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에 있어서는 좀 더 그 기관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촘촘히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강익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은경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조금 전에 이제 강익수 부위원장님 질의할 때 보니까 평가 점수가 96점이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한번 봤어요. 저도. 근데 보니까 열두 개 세부 평가 항목이 정량 평가네요. 저희가 사업 기반이 30점이고요. 사업 예, 활동 아니 그러니까 점수, 그러니까 이제 평가 항목이 한 15개 되는 것 같은데 예, 예. 3개 항목만 정성 평가고 나머지는 다 정량 평가네요. 예, 예. 그 뭐 제가 이게 정의를 내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쉽게 말씀드리면 정량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이고 어떻게 보면 양을 중심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네. 정성 평가는 주관적인 평가이면서 질을 좀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 예, 예. 이제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대부분의 평가가 정량 평가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교사의 수라든가 무슨 뭐 이런 거를 다 갖춰 놓으면 네. 100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평가 방법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운영의 질이 높아져야 이곳에 있는 청소년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의원님 말씀 여건만 구비가 됐다 그래서 좋은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당연히 여건은 구비가 돼야 되고 구비된 여건 하에서 운영의 질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부분에 공감하세요? 의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럼 네. 다음 평가 때는 네. 정량을 좀 줄이고 정성 평가를 좀 항목을 늘려보겠습니다. 여기 뭐 문서 및 비품 관리의 적절성 이걸 정량 평가. 그러면 이 문서 또는 비품이 관리가 어떻게 돼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떻게 작성되었고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뭐 책장 안에 이렇게 잘 진열해 놓은 걸 갖다가 뭐 이렇게 10점 만점에 아니다. 금방 있었는데 어딨어?
하여튼간 이러한 그 평가는 여기 있네. 이런 평가는 적절치 않다라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그 프로그램 운영 실적, 이게 이제 20점 만점에 20점인데 굉장히 큰 점수예요. 이걸 갖다가 사업 성과인데 만족도 조사,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 이거 35점이나 되는 거를 정량 평가를 했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이 평가표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연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96점이라고 하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 문제는 평가 방법이 문제가 있다라는 쪽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조직 및 인력 운영, 뭐 재정 관리의 효율성, 이런 거는 그렇다 치는데 여기 말씀드린 대로 사업 계획의 집행 수준은 정성 정량 섞여 있고, 사업 활성화 개선 노력, 근데 사업 성과를 이거를 뭐 어떻게 평가를 했길래 다 정량 평가를 해서 35점 만점에 35점을 맞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김혜영 과장님께서도 일정 부분 공부하셨어요. 네네. 그 조례 심사 끝나기 난 후에 예예. 이 평가 표고요. 예. 이제 채점표라 그래야 되나요? 그 네네. 평가표를 예예. 좀 제가 열람할 수 있도록, 이제 그걸 뭐 또 제출하면 또 복잡하잖아요. 예예. 그대로 갖고 오셔서 제가 열람하고 예예. 그대로 들려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죠?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시는 거죠?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은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적해 주신 내용 그 평가표. 네네네. 김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뭐 따로 별도보다 이 평가 의견을 누가 평가해서 이 의견을 써주신 건가요? 평가 의견은 저희 이제 팀장님하고요, 담당자가 그 사업 그 청소년 쉼터에 방문해서 점검하고 결과 작성한 겁니다. 그래요? 이 평가 의견 보니까 이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는 대단하네요. 이렇게 좋은 말도 다 빼기도 어려울 정도로 운영 기간은 종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투자하며 보수 교육과 워크숍, 이게 한 건 한 건 한 건이 다 진짜 이 평가 의견대로 됐다면은 이게 너무, 저는 좀 평가 의견에 조금 더 실질적이고 조금 더 이분들이 요건 부족했으나 요런 방향으로 개선될 거고 이런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평가 의견 나중에 다른 과장님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이게 너무 좋은 말, 최고의 찬사만 다 놓은 평가 의견 같아서 이건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 물론 뭐 계속 뭐 지속적으로 동의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저는 요런 평가 의견에는 지금 좀 부족한 점이 있으나 이 부분은 잘 됐고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개선의 의지가 있었다든가 그렇지 좀 이렇게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평가였으면 하는 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입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네. 네,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평가표는 의원님들 열람하실 수 있게 좀 준비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네, 음경태 의원님. 네네. 예, 아까 이제 우리 이재 과장의 답변 과정에서도 그렇고 조정 과정에서도 그렇고 통합조례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통합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셨잖아요. 예. 또 먼저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조정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그러면 통합조례를 언제까지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가능한 거예요? 추진하겠습니다. 가능하시냐고. 예,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의가 없으신 거죠? 네.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은경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 조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정해 시간에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자원순환 경제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서 조례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의 시 제기되었던 통합적인 재활용 촉진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우리 위원회가 의견을 같이 하였으므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전체 재활용 품목에 대한 통합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강익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익수 의원입니다. 안양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강익수 의원님으로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익수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강익수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강익수 의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강익수 의원님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남자단기 청소년 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